실제 사서에서 만인지적의 용맹과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동시에 입증한 장수는 손에 꼽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장수 중 한 인물이 바로 장비입니다. 장비의 캐릭터가 나관중에 의해 폄하되었다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시간 언급했듯이 사서의 기록이 아니라 민담 수준이지만 시서화에 능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죠. 오늘 손찬이 형은 만인지적 장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비의 자는 익덕으로 탁군 출신입니다. 장비의 출신에 관해서는 사대부 집안이라는 썰이 있는데 말 그대로 썰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장비가 군자를 존경하고 소인배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정사 장비전의 내용, 그리고 장비의 하우연 13살 조카 혼인 일화에서 정략결혼서를 채택할 경우 장비의 집안이 빠지지 않으니까 조조가 하우연 집안과 장비 집안을 맺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거기다 유선의 외척이 되는 건 결국 장비였습니다. 유비가 건국군주라 하더라도 기본 출신이 유씨 황족인데 중산왕 유승이 자식이 120명 넘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황족은 황족입니다. 집안이 한미하면 장비의 딸들이 황후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견이죠. 다만 반대 의견으로는 민담 수준의 얘기 말고는 여타 기록이 없다. 특히 집안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후손이고 집안 누가 어떤 벼슬을 지냈고 태수를 했으며 이런 내용이 보통은 기술되는데, 특히 장비의 성이 장씨가 그 대성 중 하나인데 사서에 소개가 없다는 건 좀 의외긴 합니다. 장비는 젊어서부터 관우와 같이 유비를 따랐다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비가 젊어서 자경단 비스무리한 무례배 집단을 만들 때부터 함께했다. 참고로 유비는 인덕보다는 보스 기질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부하들 말 잘 듣기는커녕 닥치고 있으라 한 적이 훨씬 많아요. 제갈량도 유비한테 싫은 소리 뭐 아니되옵니다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법정이나 방통 정도 모난 기질이 있어야 말로 맞짱 뜨고 했어요. 유비가 서주 있을 때도 원술 치러 갈 때 진군이 말리는데 말 안 듣죠. 그리고 유비는 진군의 간언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하고 진군은 위나라에서 역사에 남는 법도 제정하면서 그 위나라에서 태어난 아들은 추후 총나라의 국벌을 번번이 제지하게 되죠. 유비가 진군 말 안 듣고 원술 치러 가는 이때 유비는 예주목이었고 그래서 유예주 그러죠. 사마였던 장비한테 성을 맡기고 가는데 이게 연희처럼 태수를 맡기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웅기를 인용한 주석에 따르면 태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표인데요. 합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조은편 할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나라의 정치제도 군국제였죠. 군은 황제의 직할지, 국은 제후의 봉토, 군의 관리는 태수, 국의 관리는 상. 그런데 우리 세계사 주입식 교육 열심히 받으신 아재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무제의 왕권 강화책, 군국제 폐지 및 군연제 도입, 즉 한나라 후기부터는 군연제 아닙니까?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해보자면 90년대 편의점 들어왔다고 슈퍼마켓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슈퍼마켓을 대기업들이 장악해서 무슨 에브리데이,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걸로 더 세지기도 하고요. 즉 황제의 힘이 세질 때는 국 개념이 유명무실해지다가도 제후의 힘이 세지거나 황제의 힘이 약해지면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즉 명목상으로는 항상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합의의 상, 태수는 조표였다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사마, 결부사마는 자사나 목급 군주의 군정을 담당하는 따까리입니다. 중랑장보다도 낮은 직급이고요. 유비가 평원상할 때부터 장비가 유비의 사마였습니다. 합의성을 장비한테 맡겼다는 것은 조표를 감시시켰다는 뜻일 겁니다. 장비랑 관련된 부분이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당시 도겸의 세력을 이어받기로 한 유비는 기존 도겸, 서주 세력의 반 정도만 장악한 상태라 보면 됩니다. 즉 군벌과 호족이 양대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호족들은 유비를 지지했지만 조표를 위시한 군벌 세력은 유비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단양병 출신 군벌들이 유비 대신 여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군이 유비한테 합의를 비우지 말라 간언한 것도, 비우면서 장비를 남기고 간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치통감도 이런 자세한 영웅기의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합의상 조표는 도겸의 옛 장수였는데 장비와는 서로 실수한 게 있었다. 장비가 그를 죽이니 성안이 어지러워지고 원술이 여포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습격하도록 하였다. 여포가 크게 기뻐하여 군을 움직이니 유비의 중랑장 단양 사람 허탐이 성문을 열었다. 장비가 폐하에 달아나니 여포는 유비의 처자식을 사로잡았다. 이때 유비가 깜짝 놀라서 합의로 돌아왔는데 이미 늦어서 미봉책으로 광릉을 접수하고 원술과 계속 싸우는데 피폐해져서 군사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자 종사, 미축이 사유재산을 털어서 먹여 살렸다. 그런데 결국 안 돼서 여포한테 항복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조표와 장비가 서로 실수한 게 있어서 장비가 조표를 죽였다 정도로 나오는데
물론 연희에서처럼 장비가 술 먹고 조표를 팼다느니 이건 허구고요. 술을 강건해서 먹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직급 차이도 많이 나고. 사마 장비가 위에 중랑장 등 더 높은 직급도 많은데 여포한테 성문 열어준 중랑장 허탐도 단양 출신인 걸로 봐서 군벌 주축태력인 단양병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장비가 이렇게 보고체계 무시하고 바로 태수의 치소와 군영을 공격했다는 건 유비가 저놈 저거 확실한 우리 편 아니니까 뭔가 모반의 낌새 보이면 제거해라 라는 밀명이 있었지 않았나. 아니나 다를까 원술과 여포가 작당해서 합의를 털죠.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추측건데 장비가 어떤 첩보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닌가. 그리고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여포 부하 중에 진일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진일옥의 아들이 진랑으로 조조, 조비, 조의 3대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무제와 문제 때 책망받은 바 없고 명제 시절에도 효기 장군 및 급사중으로 황제를 수행했다. 조예가 크고 작은 재판을 직접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데서 사형을 처하게 해도 크게 잔소리 안 해서 조예의 큰 신임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집도 크게 지어주고 조예가 진랑을 부를 때는 아명으로 아소라 불렀다 하죠. 그 진랑이 진일옥과 두씨의 소생입니다. 조조가 여포를 토벌하기 전에 관우가 조조한테 두씨는 내꺼 라고 침발라 놓죠. 조조가 약조를 하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또 유부녀 취향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조조가 두씨를 취합니다. 그리고 어린 진랑도 조조가 성심성의껏 기릅니다. 그래서 조씨 일가 3대의 사랑을 받게 되죠. 물론 관우가 두씨를 탐했다는 건 사서 비판을 좀 해봐야 돼요. 출처가 화양국지이긴 한데 화양국지 특성상 관중이나 판촉 이외의 지역의 기록은 부정확한 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 진일옥이 조조한테 항복하는데 장비가 설득하는 거죠. 너 취향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아내를 뺏어간 조조를 섬길 수 있냐며. 진일옥이 장비를 따라서 유비한테 가다가 그래도 대기업이 낫지, 나 다시 갈라요 하니 장비가 진일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붙기 직전 장비는 하우연의 조카딸 13살 하우씨를 보쌈해버리는데요. 하우연 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딱 유비가 조조한테 귀의했다가 원술 치러 간다고 내뺄 때인데요. 고향집에서 나무를 하던 하우씨를 장비가 보쌈했다. 이 고향집이 어디냐? 패국 초연입니다. 조조, 하우씨 다 여기 출신이죠. 그리고 유비, 유예주, 예주 언저리고요. 물론 유비가 이때 예주를 직접 통치한 건 아니고 주령 따돌리고 도망할 때 루트 정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장수 귀순 연도랑 비교해보면 199년에서 200년 사이인데 정약견원서를 채택하면 유비가 조조 밑에 있을 때 조조가 유비 등을 포섭하려고 하우연의 가문과 장비의 가문을 이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위략 내용대로 보쌈서를 채택하면 장비가 이때 초연을 지나다가 하우씨를 보고 양가집 교수다 싶어서 냅다 보쌈했다. 아무튼 장비와 하우씨의 딸은 추후 유선의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장판파의 일화를 빼놓을 수 없죠. 유비가 강릉에서 처자식 버리고 도망갈 때 장비에게 20여 개의 병사만 주고 나 좀 도망가게 여기 좀 막아라. 이걸 보고 실상은 강을 건너서 다리를 끊고 놀린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서 내용 그대로 보자면 강을 점거하고 다리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장익덕이다, 한판 붙을래 했다고 나옵니다. 당연히 5000대 21로 싸운 건 아니고요. 일부 기병대가 유비 쫓아왔는데 유비는 없으니까 장비 좀 친다던데 유비도 없고 저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피해만 입고 시간만 지체되겠다 해서 내뺐다 봐야겠죠. 이름 있는 장수가 쫓아왔다면 장비 생포 시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사서에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일부 백부장 정도가 100여기 정도 데리고 지나가다가 들렀다가 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간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장비라는 이름에 쫄았던 건 맞아 보여요. 이 일로 유비는 형주 낭군을 점령한 이후에 장비를 태수의 종로장군의 신정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리고 유비 이쪽 때 제갈량, 조은, 관우 등과 함께 형주에 남는데 익주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제갈량이 장비와 조은을 데리고 후발대로 입촉하죠. 이때 관우가 형주에 남게 되죠. 조은은 건위, 제갈량은 덕양, 장비는 파군으로 진격했는데 정사에는 파군태수가 엄한으로 나오지만 화양국주에는 파군태수는 파서사람 조작이라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조작의 장군 엄한을 공격하여 물리쳤다. 대군이 이르렀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았냐. 엄한이 답하죠. 우리 주에는 목이 잘리는 장군은 있어도 항복하는 장군은 없다. 장비가 바로 목배부라 그러죠. 엄한이 정색하면서 목을 베면 되지 뭐 그리 화를 내냐. 장비가 생각하기로 이 할배는 소인배가 아니군 하면서 빈객으로 들이죠. 그리고 장비가 지나는 곳마다 모두 이기면서 성도에서 유비와 합류하니 장비는 파서태수가 됩니다. 참고로 유장의 항복 권고를 한 게 정사 법정전에는 법정으로 나오고 화양국제는 간홍으로 나오는데, 정사 법정전에 법정이 편지를 썼다고 나와있고 편지 서문이 전해지는 걸로 봐서 권고문은 법정이 만들고 이걸 간홍이 들고 유장을 만났다 보는 게 합리적이죠.
당시 파서는 한중과 접경하는 대위, 최전선이었습니다. 유비의 사람 쓰는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장합이 파서의 양민들을 한중으로 빼돌리려는 작전을 수행하는데 유비가 파서태수 장비를 보내 이를 막게 합니다. 이게 그냥 기습을 한 게 아니고 50여일 대치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1만 정예병을 끌고 옆길로 우회해서 장합을 대파하니 장합이 말도 버리고 부하 10명 남짓만 데리고 도망친 바로 그 탄거 전투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는 이걸 기념하려고 장비가 이곳 팔몽산에서 입마명을 썼다. 한장군 비가 정예병 1만으로 적의 대장 장합을 팔몽에서 격파하니 말을 멈추고 글을 새긴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부분이고요. 이 공으로 유비는 한중왕에 오른 뒤 장비를 사방장군의 하나인 우장군에 봉하고 가절을 주었으며 한중왕표 7번째의 이름을 올리죠. 이후 황실의 외척들이 주로 오르는 거기정군까지 오릅니다. 관우가 황충이 같은 사방장군에 오른 걸 보고 노인네랑 같은 대열에 설 수 없다. 마초한테는 또 뭐하던 놈이냐. 제갈량이 염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일화가 있는 반면에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고 최전선이면서 융중대의 핵심 근거지를 할 수 있는 한중독을 임명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자리는 장비 거다. 장비도 국경 파서에서 공도 있고 해서 자기 자리가 될 거라 믿었는데 위원이 임명됐죠. 이때도 어떠한 불만을 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장비는 한중의 배후 근거지 파서를 잘 지키다가 유비의 형주 재탈환 작전에 차출돼서 출진 준비 중에 장달과 번강이 장비를 죽이고 오나라로 튀죠. 그리고 연희 내용과는 달리 오나라로 가려는 중에 일이 틀어진 걸 알게 된 장달과 번강이 장비의 머리를 장강에 버렸는데 어떤 어부의 그물에 장비의 머리가 걸리자 다시 버렸다가 자꾸 꿈에 장비가 나와서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비봉산에 묻고 제사를 지내니 오늘날의 충칭에 있는 장비 머리 무덤 장한우 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설이고 수급은 유실된 걸로 보는 게 정설인 듯 합니다. 장비의 몸 무덤은 그가 있던 파서의 낭중현에 있습니다. 생전에 유비가 너는 형벌이 너무 지나친데 걔네들을 또 측근으로 두니 화를 당할 수 있다. 장비의 최후가 마치 유비가 말한 대로 되고 말았죠. 항우의 고사에서 유래된 만인지적 정욱과 곽가가 관우와 장비를 이에 비유하였습니다. 다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장판파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맹으로 주군이 도망할 시간을 벌고 탁월한 지위로 전공을 세워 승진하고 가절을 받은 장수라는 점에서 그 쓰임새만큼은 관우보다 위에 있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